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임원 엘리베이터라니 제정신입니까? 고개만 숙인 채 묵묵히 쓰레기통을 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태강, 80살. 그는 주름 깊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갈라지며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6시였습니다. 천우그룹 본사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윤태강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27층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트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밀대를 끌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구부정했지만 손놀림만큼은 정확했습니다. 30년간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닦아온 손길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출근길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는 금색 벨벳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좌측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임원들은 우측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윤태강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경호 상무가 커피를 마시며 걸어 나왔습니다.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47살의 그는 이 회사에서 15년간 승승장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태강에게 머물렀습니다. 여긴 임원 전용이에요. 계단이나 쓰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조세혁 팀장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38살의 그는 항상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능숙했습니다. 회의실 청소는 회의가 방해 안 되게 하세요. 말끝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강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드러났습니다. 붉게 빛나는 눈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홍재민 대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나이를 먹었어도 상식은 있어야지. 35살의 그는 뒷담화와 처세에 능숙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윤태강의 구부정한 어깨가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청소 도구를 챙겨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각 층을 오르내리며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윤태강이 23층 전략기획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경호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청소부들도 참 당당해졌어요. 조세혁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예의라는 걸 모르네요. 홍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만 먹고 철이 없어요. 윤태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작업복, 거친 손.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태강은 다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본사 로비에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윤태강은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길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닦여진 대리석 위로 그의 굽은 어깨가 비쳤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한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30살의 그녀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약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강의 떨리는 손끝이 커피잔에 스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네요. 민경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태강이 회의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조세혁이 일부러 커피를 책상에 쏟았습니다. 어머, 실수했네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일이죠. 윤태강은 묵묵히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성실하시네요. 홍재민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윤태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박재한이 윤태강에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드세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윤태강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함께 밥을 먹어야죠. 박재한은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30년 정도 됐어요.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이 회사 역사를 다 아시겠어요. 윤태강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런 셈이죠. 오후 4시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온 거지? 임원용 차량 같은데? 윤태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윤도아, 32살. 천우그룹의 CEO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침착하고 예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직원들이 허둥지둥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윤도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는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민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현장 직원들과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경호의 목이 말랐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윤도아는 홀로 사무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층을 천천히 걸으며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23층에서 윤태강과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자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박재한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윤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이분은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박재한이 윤태강을 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주고 계세요. 그렇군요. 윤도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윤태강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윤태강이 손목시계를 살짝 눌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도아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윤태강은 마지막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그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 임원 긴급 소집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사장님이 직접 오셨다던데 각 층을 다 둘러보셨다고 하더라. 무슨 일인 걸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청소부 혹시 감시원이라던데? 정말요? 그럴 리가 있나?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민경호가 복도에서 윤태강과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세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참 맑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갑작스러운 친절이었습니다. 홍재민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직접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 걸 왜 가져오세요? 그냥 감사한 마음에요. 박지한이 윤태강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다들 갑자기 친절해졌죠? 모르겠어요. 윤태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는 법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진심은 평소에 나오는 거예요. 박지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임원 식당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경호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조세혁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별일 아닐 거예요. 홍재민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윤도아의 비서가 각 부서를 돌았습니다. 긴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전 임원은 4시까지 대회의실로 집합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 구조조정인가? 아니면 승진 발표? 윤태강은 평소처럼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대회의실에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전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호, 조세혁, 홍재민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윤도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쁘신 중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진중했습니다. 천우그룹 창립 멤버 한 분을 모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립 멤버라니? 그런 분이 아직 살아계신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윤태강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깊게 팬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권위와 위엄이 번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세혁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재민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천우그룹 창립 멤버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윤도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알고 있던 그 사람이 회장의 아버지, 천우그룹의 창립 멤버. 안녕하십니까? 윤태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깊었습니다. 윤태강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몇몇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천우그룹의 전설적인 창립자.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인 그 사람. 지난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윤태강의 시선이 임원들을 훑었습니다. 청소부로 말이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경호.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조세혁. 홍재민. 세 사람의 이름이 차례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태강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모욕을 기억합니다. 윤태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임원 엘리베이터라고 하셨죠. 민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조롱도 기억합니다. 일부러 커피를 흘리고 비웃으셨죠. 조세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의 뒷담화도 모두 들었습니다. 나이만 먹고 철이 없다고 하셨죠. 홍재민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윤태강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사람을 직책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모습,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모습, 그것이 과연 우리 회사의 정신인가요?
민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홍재민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하겠습니다. 윤태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이 충분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경호 상무 즉시 해임합니다. 조세혁 팀장 지방지사로 자천합니다. 홍재민 대리 관련 부서로 발령냅니다. 오늘 당장 퇴사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안팀이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강이 일어섰습니다. 직책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품이 사람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윤태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천우그룹 본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다르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청소 담당자들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덕분에 깨끗하게 일할 수 있어요. 로비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타세요. 먼저 가세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태강이 박지안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지내세요. 그 마음 그대로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가요? 박지안이 물었습니다. 쉬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이요. 직책이나 지위를 보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는 일이요. 박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당연한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윤태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도아가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직책보다는 인품을 중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윤도아의 다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전광판에 새로운 사원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직책이 아닌 인품으로 기억된다. 윤태강이 그 글귀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햇살이 천우그룹 본사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태강은 다시 한번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도구 대신 여유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강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각 층을 돌아보며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닦을 차례군요. 윤태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박지안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윤태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정말요? 네, 직책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박지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방법을요. 두 사람이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나이 차이도 지위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의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청소 담당자들도 함께 앉아 식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상이에요. 윤태강이 윤도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죠.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원래 있던 마음을 찾은 것뿐이에요. 오후 4시였습니다. 윤태강이 마지막으로 각 층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관찰자가 아니라 격려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아요. 건강하게 일하세요. 진심 어린 인사가 오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윤태강은 천천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윤태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윤태강은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우그룹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태강은 다시 회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창립자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였습니다. 박지한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의 미소 속에 새로운 회사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따뜻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